안녕하세요. 메디맥스의 대표 이창렬입니다. 오늘은 비타민 B 복합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비타민 B 복합체는 시중에 아주 많이 나와 있고 200억, 300억, 400억 하는 이런 대형 제품도 나와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B 비타민 복합체가 우리 몸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B 비타민의 건강 정보부터 먼저 알아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비타민 B군에 대한 건강 정보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비타민 B군에 대한 건강 정보는 우선 B1부터 B12까지 8가지가 주정이 있는데, 우선 B1은 탄수화물 섭취에 꼭 필요한 비타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탄수화물 섭취에 꼭 필요한, 그러면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비타민 B1이 꼭 필요한 거고, 쌀 눈에 보면은 B1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코올을 복용하는 사람, 알코올을 많이 복용하는 사람도 비타민 B1이 꼭 필요한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에는 비타민 B3인데 B2입니다. B2인데 에너지 비타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리보플라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비타민 B군이 소변을, 우리가 비타민 B 복합제를 먹고 소변을 보게 되면 소변이 노랗게 나오는데, 이것은 리보플라빈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비타민 B군을 복용해서 소변이 노랗게 나오는 것을 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을 복용하게 되다 보면 비타민 B군이 흡수가 제대로 안 돼서, 리보플라빈이 흡수가 제대로 안 돼서 노랗게 나오다가 이것이 점점 옅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옅어지는 것은 그만큼 비타민 B군이 흡수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주 많은 비타민이라고 해가지고 비타민 B6가 있습니다. B6는 이게 수없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주 많은 비타민이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우미 비타민이라고 해서 노인네들한테 꼭 필요한 비타민 B12가 있고요. 에너지 비타민이라고 해서 나이아신 비타민 B3가 있습니다. 비타민 B3는 여러 가지 작용 때문에 각각의 복합적으로 쓰이는 용도도 있지만 따로 쓰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 비타민이라고, 비타민 B5가 모자르게 되면은 행복한 마음이 없어지게 되니까 비타민 B5 판토텐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형아 예방을 꼭 하기 위한 비타민 B9, 이것이 또 비타민 B군에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비오틴이라는 것은 헤어 비타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머리카락을 형성하는데 꼭 필요한 비타민이기 때문에 그 헤어 비타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타민 B는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비타민 B군이 어디서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다 보면, 약물학책에 보면은 이 표와 같은, 그림표와 같은 장표가 나와 있게 되는데, 이 파란색의 표시를 해놓은 것들이 다 비타민 B군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비타민 B군은 전체적으로 다 동시에 쓰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 그 도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비타민 B군이 우리 몸속에서 역할을 하는데, 주로 어떠한 역할을 할까? 이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음식을 먹게 되죠.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을 소화해서 에너지로 만들어내야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가 먹는 것이 보통 고기류, 밥류, 그 다음에 기름류, 이런 것들을 먹는데, 이것을 소화 효소를 하기 위해서 비타민 B군이 꼭 필요하고, 그 비타민 B군을 우리가 소화 효소제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보효소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고 그것을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데는 비타민 B군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이 소화효소, 보효소로 작용을 한다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물질이 우리 몸속에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떤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에 꼭 맞는 효소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그림에 마찬가지처럼 요렇게 파여져 있는 데다가 요런 효소와 요런 효소가 꼭 맞아서 들어가야지만 이게 몸속에서 우리가 단백질을 먹은 고기를 흡수하기도 하고 그 소화 효소를 시켜서 에너지를 쓰이기도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비타민 B는 뭐 B1이라고도 하고 B2라고도 하고 뭐 B3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 뒤에 붙은 숫자의 의미는 뭘까? 근데 그것은 그렇게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타민에 B1, B2, B12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붙어 있는 것은 발견된 순서에 따라서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발견된 것을 비타민 B1이라고 붙여 있고 늦게 발견된 것은 비타민 B 뭐 20, B 뭐 23, 22 뭐 이런 식으로 붙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타민의 숫자는 이미 발견된 것만 B군에 발견된 것만 하더라도 약 한 50여 가지가 발견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B 컴플렉스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조합되어져 있지만 가장 이상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느냐 하는 것들은 비타민 B군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비타민 B군은 우리 몸속에서 동시에 작용을 합니다. 뭐 B1 따로 B9 따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B1부터 B20까지가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성비도 1대1의 비율의 조성비를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1의 조성이 10이면 B2도 10, B3도 10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얼마만큼의 양이 필요한가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는 약 50에서 300ml까지 하루에 필요한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B50, B100, B150 이런 식으로 상품명이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중에 유통되는 비타민의 대형 제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대형 제품은 대웅제약에서 나오는 임팩타민, 유한양에서 나오는 메가트루, 일동제약에서 나오는 엑세라민, 녹십자에서 나오는 비맥스, 아니 광고 선전들도 많이 하고 뭐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대형 제품들입니다. 이 제품만 해도 4가지 제품을 합치면 약 1000억 정도 매출액이 일어나는 정도의 큰 제품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각각의 B1부터 B12까지의 성분을 잘 살펴보십시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가장 이상적인 비타민이라고 그러면 동일하게 분포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약간씩은 동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동일한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는 제품을 가장 이상적인 그 비타민 B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비타민 B 컴플렉스는 모든 비타민이 all B vitamins나 the same 밀리그램 같은 동일한 밀리그램으로 들어가 있어야지만 우리 몸속에 있는 미네랄들을 이 그래프처럼 잘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증빙해 주는 자료가 있다라고 그러면 이 홀 패트릭 박사가 이상적인 비타민 B 컴플렉스와 멀티비타민의 구성은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 교과서에 건강을 위한 교과서에 아주 자리 잡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 컴플렉스라고 그러면 적어도 50mg씩이 들어가 있어야지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비타민이라고 그러면은 이런 비타민 B 컴플렉스가 25mg씩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적어도 비타민 A가 5000IU, D가 400IU, E가 100IU, C가 250mg 들어가 있어야지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 멀티비 미네랄이라는 것은 칼슘, 마그네슘, 칼륨, 아연, 망간, 철, 크롬 등이 들어가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이 멀티 미네랄입니다.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전부 이러한 조성으로 맞춰져 있는 제품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 제가 보고 있는 견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이지만 쿼터백 플러스라고 하는 제품은 그 성분의 센 밀리그램을 갖다 맞춘 그 이상적인 배합으로 다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비타민은 비타민 쿼터백 플러스다라고 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쿼터백 플러스는 비타민 B군이 하는 작용이 하도 많기 때문에 적응증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쿼터백 플러스의 적응증은 우선 혈관의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호모시스테인을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심혈관계에 아주 좋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발이 저리거나 손발이 냉증이 오는 작용에도 적용증을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봄이 오면 피곤하죠. 그리고 우울증이 나타나죠. 이런 것도 예방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타민 B군은 또 통증에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관절통, 신경통, 근육통 이런 데도 작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당뇨, 고혈압, 혈관질환, 그 다음에 저산증,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는 위산이 정상적으로 분비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산이 과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에는 저위산증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위산증의 환자가 되다 보면 비타민 B12, B12가 흡수가 제대로 안 돼서 우리가 똑같이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소화 흡수가 제대로 안 되는 이런 게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 탈모, 만성 피로, 임신 수유부 이런데 다양한 만병통치약처럼 쓰이지만 비타민 B군이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을 먹었을 때 그것을 소화 효소 작용을 거쳐서 에너지 대사로 만들어내는데 비타민 B군이 꼭 필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용들을 동시에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저희 제품만 그 광고를 계속한 것 같은데 비타민 B 복합제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B군의 복합제의 효능은 우선은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식욕 부진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뚱뚱한 사람한테는 부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타민 B군을 복용을 하게 되면 식욕이 왕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식욕이 왕성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음식 흡수율이 잘 들어오고 입맛도 돌고 그러니까 체중도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음식을 잘 안 먹는 어린애들이나 또 노인들한테 뭘 먹어도 맛이 없어 이런 사람들한테는 식욕을 올려주는 좋은 작용을 하니까 좋은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숙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죠. 왜 술을 많이 먹느냐? 그거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스트레스도 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많이 먹게 되는데, 술을 먹고 난 것은 먹을 때는 좋은데 가장 문제는 먹고 난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숙취가, 그러니까 머리도 아프고 속도 쓰리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을 없앨 수 있는 것이 비타민 B 컴플렉스 제제를 복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산 제제를 복용을 하면 언제 술을 먹었느냐, 이거 저녁 때가 되면 또 먹고 싶어지는 이런 것들처럼 숙취 해소에 아주 좋은 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혈액순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혈액이 잘 안 돼서 아이고 손발이 차다 저리다 그러는데 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비타민 B 컴플렉스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 컴플렉스는 그 메치오닌 호모시스테인 호모시스테인을 없애게 만들어주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혈액을 잘 통과시켜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혈액순환이나 혈액투석이나 신장투석 환자도 꼭 필수적인 제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부전 환자한테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허약한 노인네들한테 꼭 필요한 비타민이 비타민 B군이다. 그러니까 자기 엄마 아버지가 좀 허약하시다 그러면은 비타민 B 컴플렉스 제제를 꼭 커터백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제제를 복용시켜 드리는 것이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고용량의 비타민 B 컴플렉스 제제를 놓았을 때 노인성 치매에 특효라는 이런 임상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B라는 것은 비타민 B군의 함량이 한 정당 50ml 이상 들어가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즘 치매 현상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보험도 많이 들게 하고 있고 그런데 역시 고용량의 비타민 B 컴플렉스만 복용을 해도 치매 예방을 할 수 있다라는 효과가 임상적으로 밝혀져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천식이나 또 시력이 나빠지는 것에도 비타민 B 컴플렉스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 치료, 관절통, 신경통 이런 데다가 통증 치료를 쓰이는데도 비타민 B군이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통에 있어서 신경이 들어가는 작용 부분들에 대해서 비타민 B12가 꼭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통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부작용 문제입니다. 그렇게 좋은 그 비타민 B군이라 그러면 부작용은 없느냐? 물론 있습니다. 부작용의 가장 큰 부작용은 이 복통과 구토입니다. 그리고 메스꺼림입니다. 그게 왜 나타날까요? 비타민 B군은 물을 흡수하는 작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을 그냥 물을도 안 먹고 그냥 하나를 먹게 되면 이 소화기관 내 물을 다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소화기관에도 적정하게 물이 있어야지 되는데 수분기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메스꺼움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물이 계속 모자르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부작용을 없애는 방법에서는 물을 많이 복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물을 많이 복용하는데 얼마만큼 많이 복용해야 되느냐? 대개 머그컵 한 잔이면 됩니다. 머그컵이면 보통 200mg 정도죠. 그 다음에 비타민 B군을 뭐 여러 가지 약국에서도 살라고 그러고 건강기능식품 매장에서도 살라고 그러면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이러면서 아주 고가의 제품이 뭐 천연의 제품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천연과 합성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천연 제품이 흡수율도 좋고 부작용도 좋고 좋은 것은 사실이나 시중에 나오는 유통가격으로 만들어져 있는 데서는 천연을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나오는 것은 천연이라고 하는 것은 천연의 향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지 비타민 B군의 성분을 천연으로 만들어서 천연에서 추출해서 내온 제품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천연은 없다. 그러니까 합성해서 성분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비타민 B군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비타민 B군이 좋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영양제가 수없이 많은데 어느 영양제를 일반적으로 많이 먹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텐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영양제는 비타민 B 복합제인 쿼터백, 그 다음에 비타민 D가 모자라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맥스D, 그 다음에 필수 지방산이 모자르기 때문에 그라놀, 그 다음에 유산균이 많이 모자릅니다. 그래서 락토엠. 그러니까 우리가 비타민 B군 제제, 비타민 D 제제, 필수 지방산 제제, 그 다음에 유산균 제제를 복용하는 것이 가장
추천하고 싶은 영양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